올해 1월 말도 예외 없이 기업 성과급에 관한 언론 기사가 넘쳐났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낸 반도체와 배터리, 정유, 전자, 철강, 바이오 업종 회사 직원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후한 성과급을 받았죠. SK하이닉스는 기본급의 1300%,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문은 연봉의 50%에 추가 기본급 500%, SK이노베이션과 LG이노텍은 기본급의 1000%, LG전자 H&E 사업부는 기본급의 최대 710%,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부는 연봉의 최대 82%, LG에너지솔루션은 작년에 2배가 넘는 기본급의 450%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쉬쉬하던 기업의 성과급 문제가 이렇듯 대중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는 이 생경한 풍경의 시작은 약 1년 전인 작년 1월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MZ세대가 선봉에 서서 불을 당긴 성과급 논란의 도화선이 된 SK하이닉스 성과급 사태입니다. 작년 초 SK하이닉스 임직원 2만 9천 명에게 한 통의 메일이 발송됩니다. 우리 회사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2배 더 높은데 성과급은 대체 왜 작년이랑 똑같습니까? 도대체 우리 회사 성과급 지급 기준이 뭡니까? 발신인은 무려 입사 4년차 직원. 입사 4년차 직원이 쏘아올린 대담한 메일 한 통과 후폭풍, MZ세대 직장인들을 들끓게 한 성과급 사건의 전말과 도대체 MZ가 뭐길래 우리가 MZ세대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 1월 하순부터 SK하이닉스는 전년도 2020년 실적과 연계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1월 말 발표된 기본급 400%, 즉 연봉의 20% 수준의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직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거죠. 논란의 도화선은 한 4년차 직원이 2만 9천 명에 달하는 하이닉스 전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공개적으로 성과급 지급 규모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며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특히 MZ세대들은 사내 게시판이 마비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이 당시 하이닉스의 경쟁사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메모리 사업부의 성과급이 연봉의 47% 규모라는 기사가 언론에 여기저기 나오던 시점이길래 속이 더 뒤집혔을 겁니다. 수원갈비집이 종업원들에게 크게 쐈다더라는 소식에 2000쌀집 종업원들 심경이 어땠겠습니까? 회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사실 첫 대응은 악수였습니다. 사내 게시판을 이틀 동안 폐쇄한 거죠. 하지만 논란이 더 커지자 곧 SK그룹 오너인 최태원 회장은 하이닉스에서 받은 30억 원 연봉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논란이 수그러졌을까요? 아니요.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자 이석희 사장은 첫 번째 해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문이 문제였어요. 해명문은 하이닉스 성과급 재원은 영업이익이 아닌 EVA의 20%. EVA는 영업이익에서 세금과 주주채권자 등 쩐주들의 몫인 자본 비용을 뺀 개념인데요. 다음번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VA라는 것을 밝히고 2019년과 20년 성과급 규모가 동일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2019년의 경우 사실 성과가 낮아서 성과급이 나올 수 없었지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특별 기여금을 준 것이고 2020년도의 경우에는 성과급 산정 공식에 근거한 건데 공교롭게 정말 우연히도 그 금액이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이닉스의 경우 이미 2006년부터 EVA를 근거로 성과급 재원을 산정하고 있었는데 논란이 커지자 도입 후 15년이 넘어서야 직원들에게 성과급 산정 근거를 사장이 설명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성과가 어떻게 측정이 되고 성과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알아야 직원들이 동기부여돼서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예상대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석희 CEO는 처음 해명문이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해명문을 발표하였고 EVA가 아닌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관련 논란은 잦아들게 됐습니다. 결국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규모를 둘러싼 구성원들의 불만과 혼란. 이 근본적인 원인은 경영진이 성과급 산정 근거를 투명하고 설득력 있게 공유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하이닉스는 매출 43조, 영업이익 12조 3천억 원을 거뒀는데 실제 작년 연말에 지급된 기본급의 300%에 추가해서 올해 1월 말 1000%의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1년 전 약속을 지킨 겁니다. 하이닉스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인사조도 혁신안,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임금체계 개편안 역시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측이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블라인드들을 통해서 20, 30대 직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성과급 시즌에도 다시 불거진 삼성전자 대 삼성 후자 논쟁. 엄청난 규모의 공정위 과징금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해서 이번에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삼성 웰스토리 직원들의 트럭 시위.
그리고 기본급의 850%나 되는 성과급을 받고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 흥행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LG화학 직원들의 성과급에 대한 직도한 발발, CEO에게 영업이익과 성과급 규모 간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게시판에 질의해서 화제가 된 삼성 디스플레이의 4년차 직원 삼다르크 등에 대한 언론 기사들을 보면 성과급 논란은 이제 매년 연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의 기성세대, 즉 586, 그리고 X세대 구성원들은 성과급을 구성원들에 대한 조직의 시혜의 의미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MZ세대에게 성과급은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조직과 1대1로 하는 거래로서의 의미가 더 뚜렷합니다. 보통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은지 합당한지 따지지 않죠?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받아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내 노력의 크기에 비례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불투명하게 평가받고 불공정하게 보상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대와 나이를 막론하고 어디에도 없죠. 하지만 MZ세대에게는 기성세대에 비하여 이 공정이라는 가치가 다른 가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중요하고, 이만하면 우리 조직은 공정해라고 느끼는 기성세대에 비하여 MZ세대는 그들의 조직을 참을 수 없이 불공정하다고 느낍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불공정한 성과 보상입니다.